100세 시대 인생 후반전은 50세 이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노후는 언제부터일까요? 노인이 되는 연령층인 65세 또는 70세 이상이 노후라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은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 편안한 인생을 위해 해야 할 지혜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입은 닫고 귀는 열어라. 노인이 되면 말을 줄여야 한다. 많은 말은 잔소리가 되기 쉽고 꼰대로 불릴 수 있다. 맞는 말이라도 최소한으로 말을 줄일 줄 알아야 한다. 거품을 떨지 말아야 한다. 자식 자랑, 돈 자랑, 배우자 자랑을 하지 말아라. 돈 자랑은 돈이 없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고 자식 자랑도 힘든 자녀가 더 많기 때문이다. 아픈 사람 앞에서 건강 자랑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일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멋있게 나이 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선입견은 대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디 출신이나 학력 등으로 사람을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있다. 인생은 마라톤이라 인생은 각기 그 꽃 피우는 시기가 다르다. 선입견이나 한 번의 편견으로 내가 느낀 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처럼 재단하지 말라. 고정관념에 갇히는 순간 고집스러운 노인이 되기 쉽다. 나이 들어서 추해지지 않으려면 편견에서 벗어나 매사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이 들수록 외모를 관리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자기 관리에 힘써야 노출을 피할 수 있다. 외모를 잘 관리해야 내적 아름다움까지도 외부로 잘 비춰진다.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다. 우울증 예방에도 외모 관리가 중요하다. 외모가 추하면 인생도 더욱 추해질 수 있다. 나이 들수록 외모가 중요한 이유를 깨달아야 한다. 현명하게 나이 드는 사람에게 필요한 만고 불변의 법칙이다. 아랫사람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존경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노인은 어떤 의미인가? 노인이 젊은이를 꼭 가르쳐야 하는가? 양보하고 손해를 보며 살면 오히려 존경을 받는다. 남을 배려하는 게 우선이다. 남을 가르치려 하지 않아야 한다. 100세를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들이 잘 살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선하고 참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며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은 너나 없이 모두 힘이 들기 때문에 서로가 피해 끼치지 말고 마음 상하지 않도록 배려심과 진실한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대가 없으면 내가 없어집니다. 만나는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상대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면서 서로의 신뢰도를 높여가야 합니다. 내가 살려면 반드시 상대방이 필요한 것인데 자기 이익에만 집착하여 너는 필요 없고 나는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상대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나면 모두 등을 돌려버릴 것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원만한 사람, 찌그러진 사람, 괴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이 뒤섞여 살고 있습니다. 인간 100세의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초년 0세에서 29세 중년은 30세에서 59세, 60세 이후가 노년이라고 합니다. 초중년은 기간이 일정하지만 60세 이후의 말년은 개인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말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준비를 잘해온 사람은 말년도 문제가 없지만 젊어서 허송세월을 보낸 사람은 말년을 가난과 질병 고독에 시달리는 노후의 재앙을 맞게 됩니다. 노후 생활은 돈과 건강만 가지고는 안 되며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지혜로운 삶이어야 합니다. 나이 먹고 나서 젊은 시절을 뒤돌아보면 실수와 오류투성이지요.
그러나 모난 돌도 세월 따라 바다에 이르면 둥글둥글한 돌이 되듯이 젊은 시절 망나니가 늙으면 유순의 나이가 어른과 양반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을 멋대로 살면 노인이 되고 나서 지난 시절 잘못 살아온 것을 후회하지만 이미 버스 떠나고 손들기 시계 헛수고가 됩니다. 노인들은 육신은 늙었지만 마음은 옛날 그대로여서 젊은 사람처럼 몸을 쓰다가 큰 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곱게 나이든 노인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값이 더 나갑니다. 그것은 긴 세월만큼 돌을 많이 닦았다는 의미 때문일 것입니다. 필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소설가 로말 메일러는 역사를 만드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젊은이들은 노후를 대비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짐승들도 지혜로운 면이 있어서 새들도 자기 집은 직접 짓고 사는데 까치가 집을 지으면서 남쪽으로 입구를 내면 강한 북풍이 불 것이고 북쪽 입구를 내면 강한 남풍이 불 것을 예견한 지혜 때문입니다. 세상살이는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첫째는 건강, 둘째는 일, 셋째는 돈으로 해보세요. 첫째, 내 몸이 건강해야 하고 둘째, 노인이 되어서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경제 문제는 자동 해결이 됩니다. 총회 선생님을 모델로 삼아 보세요. 노후 준비는 돈을 우선시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힘이 들어도 꾸준하게 체력을 단련하고 각종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일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어 두면 인간 100세에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젊어서 고생을 피하지 마세요. 어려움을 잘 견뎌내는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인내력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저 힘든 일을 묵묵히 참고 견디어낸 것뿐입니다. 노후 대비를 위하여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며 올바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바른 언행 속에 서두르지 말고 끝까지 실천해 나가면 기적처럼 탄탄한 노후를 즐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999% 노력을 하고서도 마지막 1% 노력이 힘들어서 포기하면 999% 노력도 무산됩니다. 짧은 인생 굵고 과감하게 부딪히고 늠름하게 매진하며 오늘의 일에 몰두하는 정신을 발휘하면서 서로의 속에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면 인간 100세 걱정할 것 없습니다. 주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쓰레기장에서 주인 없는 돈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한 쓰레기 처리 회사는 혼자 살다가 죽은 노인의 집에서 나온 쓰레기 더미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현금 4억 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버려진 유품 속에 섞여 나온 돈이 지난해에만 약 1,900억 원에 달할 정도라고 하니 쓰레기장만 잘 뒤져도 돈벌이가 될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외롭고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도 죽음 직전까지 돈을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있던 노년의 강박감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돈은 써야 내 돈입니다. 내가 벌어놓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쓰지 않으면 결국 남의 돈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들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식이나 사회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최후에 의지할 곳은 돈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나오지만 그 정도로 비참한 경우를 당하게 되면 돈이 있더라도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혼기에 재산을 쌓아놓기보다 벌어들인 재산과 수입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관심을 두는 게 훨씬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장의사에게 지불할 돈만 남겨두고 다 쓰라는 말은 미래 걱정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추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두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 세상 재미나게 살다가 누릴 수 있는 건 마음껏 누리고 마지막엔 모두 다 훌을 털어버리고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는 게 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좋아하시는 글이기도 한데요. 92세 할머니의 뼈 있는 인생 조언을 들어보셨나요? 92세가 되었을 때 이 할머니는 무엇을 가장 억울해했을까요? 92세 할머니께서 남기신 조언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얘야, 너 늙으면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니? 돈 주름 그거 좋지. 근데 그것도 아니야. 이 할미가 진짜 억울한 건 나는 언제 때쯤이면 재밌고 신나게 한번 놀아보나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지랄 맞게 이제 좀 놀아보려고 했더니만 다 늙어버렸어. 얘야 나는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주 웃는 놈이 제일 좋은 인생이더라. 젊은 사람들 말처럼 인생은 타이밍인 것이야. 인생 너무 아끼고 살지 마. 언제 하늘로 소풍 갈지 모른단다. 꽃놀이도 빼먹지 말고 꼬박꼬박 댕기고 이제 보니까 웃는 것은 미루면 돈처럼 쌓이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없더라는 말이야. 사람들은 행복을 적금처럼 나중에 쓸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니 그냥 하루하루를 닥치는 대로 즐겁고 행복하게 웃으며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란 걸 기억하길 바라네. 굿날 후회하지 말거라.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은 애써 피하려고 하지요. 그것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죽음, 임종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가장 피해야 할 죽음의 모습들은 또 어떤 것일까요? 그걸 알아야 잘 죽고 다시 잘 태어날 것입니다. 첫째,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죽음을 적극적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피하고 끌려가다 어찌어찌 무익한 연명 치료에 매달리게 되고 온갖 링거 주사, 인공호스 장치를 몸에 주렁주렁 매달고 중환자실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치료는 다 거부하고 죽음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 보세요. 죽음은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죽음을 즐겁게 해보세요. 가능한 한 의식을 놓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임종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은 몸을 벗기 직전까지 의식을 갖고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환자실보다는 호스피스실로 가는 게 나을 것입니다. 호스피스실은 죽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높은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는 터미널 같은 곳입니다. 급사 공항과 같은 곳이라고 할까요? 다가올 죽음을 누구에게나 평안하게 준비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높이 날아가듯이 정말 우리에게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중환자실에서 홀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보다 호스피스실이나 내 집에서 임종을 맞는 것이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둘째, 바람직한 죽음의 단계입니다. 임종이 임박한 시점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의식은 확실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있다가 임종이 닥쳐오면 약 2주나 한 달 정도만 건강이 나빠지는 게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승을 떠나는 것보다 몸을 벗을 준비를 하면서 다음 세상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지들과 충분하게 이별을 나누세요. 그렇게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때가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편안하게 몸을 벗는 것입니다. 좋은 죽음을 위해 준비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은 기본입니다. 건강을 상실하면 노후는 그냥 끔찍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건강 문제라면 여기에서 논하기가 어렵지만 그렇지 않다면 각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후엔 무리한 운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가장 많이 권하는 것이 천천히 걷기입니다. 걷는 것이 우리 몸에 큰 효과를 불러옵니다. 하루 만보를 걸으면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거리는 8.5km 정도 됩니다. 오르막 내리막 같이 코스가 조금이라도 힘든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허락한다면 헬스클럽에 가서 근육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괜히 남들의 눈을 의식하느라 근육을 키운다고 무리하면 큰일 납니다. 하루 10,000보만 꾸준히 걷는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걸으면서 주위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매일 걸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수면 부족이 사라집니다. 저녁 10시가 되면 거짓말같이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새벽 5시에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그렇게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 확보되면서 하루 종일 활동을 해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저절로 나오는 말은 "아, 잘 잤다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자주 할 줄 몰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나오면 온몸이 편안하게 풀려 있습니다. 최대한 건강 수명을 지키는데 걷기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중요한 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하는 것은 귀찮아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건강을 유지할 수 없지요. 매일 딱 5분만 결심해 보세요. 지금 옷을 입고 집을 나서서 그냥 걷자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인생 행복하기 위해서 걷는다. 누구 눈치를 볼 이유도 없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루 10,000보를 걸으면 그냥 행복해집니다. 행복하려면 걸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먹는 음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과식 폭식을 피하고 평소 몸에 좋은 음식을 먹도록 노력하며 술, 담배나 해로운 음식 등은 피하거나 절제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선 음식을 정말 잘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비싼 음식을 사 먹으란 뜻이 아닙니다. 야채가 듬뿍 들어간 소화가 저절로 되는 식사를 권합니다. 배추를 비롯한 각종 채소를 잘게 썰어 넣고 날계란을 하나 풀어 놓은 다음 콩나물과 시금치 데친 것에 고추장까지 정성껏 버무려 먹으면 그 맛이 정말 기가 찹니다. 그 느낌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잠시 앉아 있으면 그냥 소화가 되면서 금방 잠이 옵니다. 매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몸에 좋은 음식을 유의하여 먹으면 노후 건강 제일 요소는 갖추게 됩니다. 각종 영양제나 처방약은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갔다고 해도 그것이 남용되면 결국 몸에 무리가 갑니다. 신장이나 콩팥이 멀쩡할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자연산 채소를 비롯한 우리가 먹는 음식에 신경 써야 합니다. 오랜 세월 우리 조상들의 몸에 채소 성분이 몸에 좋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루 10,000보 걷고 각종 채소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며 수면이 규칙적이고 충분하다면 건강 유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노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바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 건강은 결국 자신의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가장 핵심 요소입니다. 마음이 바로 서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늘 좋은 생각 선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합니다. 노령화 문제가 커다란 화두가 되면서 현역 은퇴 후 시작되는 노후의 삶이 본격적으로 화제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 자신에게는 노후가 아득한 이야기라 생각했는데 막상 노년이 되어 보니 그 시간은 참으로 짧았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순식간에 젊은 시절은 후딱 가버렸다. 누가 그러더군요. 잠깐 눈 감았다 보니 이렇게 늙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인생은 어느 순간이라도 모두 행복해하지만 젊은 시절엔 젊음 그 자체만으로도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노년 세대에 올라서면서 젊은 시절은 참으로 아득한 기억 너머로 사라져버렸고 이젠 남은 삶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노후가 무르익은
진짜 인생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엄연히 노후는 단단한 마음가짐 없이는 힘든 시간임에도 절대로 되돌아가지 못할 인생입니다. 나중에 아쉬워하고 그리워할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젠 지난 날은 즐거운 추억으로 돌리고 지금부터 진짜 황금 같은 삶을 행복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퇴직 후 본격적으로 노년 세대가 되면 갑자기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현직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일수록 일을 놓으면서 상실감을 더 크게 느끼는 법이지요. 특히 가족들이 모두 출근하고 혼자 집에 남아 있을 때 갑자기 몰려오는 외로움이 클 수밖에요. 게다가 몸이라도 좋지 않으면 갑자기 우울해진다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긴 하지만 우울을 느끼는 과정은 유사합니다. 나이 들어서 가족 사이에서 소외를 겪으면 그건 최악입니다. 평소에도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아내나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고 늘 격려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태도가 쌓이면 가족들끼리 상호 신뢰를 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들은 가장의 역할이 미흡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행동이 가족 내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이 독선적이며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가족들 누구에게나 따뜻한 말을 건네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 중저음 목소리로 차분하게 전화돼 얼굴엔 미소를 늘 띠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짜증이 날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때마저도 미소를 띠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족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훗날 세월이 흘러가도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지난 일을 회상하며 아버지의 미소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가정은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 모두 노력해야 하겠지만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부모이고 가족 사이에서도 부모의 역할이 정말 소중합니다. 가정 내에서 그런 노력이 선행되면 노후에도 가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습니다. 존경의 마음도 당연하죠. 그래도 가족들과 항상 지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퇴직 후 노년 세대들이 집 밖으로 나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형성해야 노후가 행복해집니다. 그렇다고 매일 밤늦게까지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과소비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퇴직 후 갑자기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괜찮은 모임 하나 둘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퇴근 후에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는 것만 반복하면 퇴직 후에는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현직에 있을 때도 가급적 직장 동료가 아니라 직장 밖의 사람들과 다양한 모임을 해야 합니다. 직장 동료는 퇴직하면 인연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억지로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함께 퇴직한 동료는 더욱 편하게 만날 수 있지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면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긴 시간 인연을 맺은 직장 밖의 사람들과 본격적으로 어울려야 합니다. 그래서 취미나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지 평생 죽을 때까지 해도 싫지 않을 취미 활동과 동호회라는 더욱 바람직합니다. 자기 개발도 되고 삶의 활력소나 기쁨도 되니까요. 노년 세대가 되어 모임에 참여할 때 인색한 이미지는 최악입니다. 무작정 돈을 아끼려면 모임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노년 세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런 이미지를 주면 더욱 꼴사납게 됩니다. 돈을 많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늘 얻어먹기만 하고 자신은 한 번도 내지 않으면 그건 정말 꼴불견입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올 때 슬며시 총무에게 봉투에 돈을 조금 넣어 전하고 조용하게 먼저 가도 나중에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됩니다. 굳이 사람들 앞에서 돈 자랑을 하거나 생색내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한번 소액이나마 표시하면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노후에 취해지지 않으려면 늘 미소 띈 얼굴로 잔잔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노후에도 끊임없이 마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사항을 노력하다 보면 말년에 병원에서 혼자 고통스럽게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피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만들어 보건복지부에 등록해두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어야 위급 사항의 병원으로 실려가 링거 주사를 꽂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입니다. 우리 모두 죽음의 5단계를 미리미리 준비하여 웃으면서 이승을 떠날 준비를 하면 어떨까요? 어제 저녁 모임 시간에 늦을까봐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님의 얼굴을 얼핏 보니 상당히 연로하신 분입니다. 그래도 표정이 매우 밝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살짝 걸었지요. 표정이 밝으신 걸 보니 즐거우신가요? 그러자 택시 기사님이 하고 싶었던 말을 쉬지 않고 하십니다. 올해 73세이며 2007년부터 택시를 운전하는데 그냥 몇 해만 하다가 그만두지 않은 마음이었답니다. 그것이 벌써 17년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 합니다. 자제들도 모두 혼인하고 집을 떠나 노부부 둘이서 살고 계시다는 말씀도 해주십니다. 월급과 연금을 합쳐 200만 원 정도 되니 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면서 싱글벙글 하십니다. 빚도 없다면서 말입니다. 가끔 손자들이 용돈을 받으려고 주말에 오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답니다. 부인도 일을 하시는가 봅니다. 그렇게 두 분의 월급, 연금이 꽤 되니 하루하루가 즐겁답니다. 그 연세에 일을 하고 있으시니 정말 대단하게 보이더군요. 이젠 나이도 있으니 조만간 일을 그만둘까 하신다면서 자신의 삶을 아주 자랑스럽게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신나게 해놓고 정작 제 목적지는 잘못 찾아 한참을 도르셨습니다. 택시비도 몇 천 원 더 나왔습니다. 그래도 골목골목 구경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분도 미안한 표정과 함께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젊은 시절 에피소드부터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셨습니다. 자제분들도 아주 곱게 성장해 주어 고맙다는 말까지 덧붙입니다. 그분이 제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셨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일이 사는 게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고 말하셨습니다.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후회에 대한 감정은 각기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생에서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을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인생에서 후회하는 10가지를 들어보시고 앞으로 나의 노후를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진짜로 하고 싶었지만 결국 하지 못한 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혹시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 후회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후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추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가족과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일상적인 바쁨으로 인해 가족과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아껴서 보내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후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좋은 친구들을 제대로 돌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바쁜 삶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후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는 스트레스와 불안에 쌓여 살아간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간 것도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삶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과 운동 식이요법 등이 필요합니다. 다섯째는 인생을 더 크게 봐야 했는데 자신의 한계를 너무 일찍 정해버린 것입니다. 인생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더 큰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후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를 넓히고 새로운 도전을 하며 성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섯째는 좋은 기회를 놓쳤거나 실패를 두려워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패는 인생에서 불가피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다면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는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하게 되면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자신에게 솔직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덟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는 가족과 친구 사이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후회가 없으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홉째는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다뤄서 인생을 축소시켰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관리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 충분한 휴식이 꼭 필요합니다. 쟤는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경험을 놓쳤던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자신이 아끼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꿈과 목표를 추구하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에 대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마세요. 행복은 바로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입은 닫고 귀는 열어라. 노인이 되면 말을 줄여야 한다. 많은 말은 잔소리가 되기 쉽고 꼰대로 불릴 수 있다. 맞는 말이라도 최소한으로 말을 줄일 줄 알아야 한다. 허풍을 떨지 말아야 한다. 자식 자랑, 돈 자랑, 배우자 자랑을 하지 말아라. 돈 자랑은 돈이 없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고 자식 자랑도 힘든 자녀가 더 많기 때문이다. 아픈 사람 앞에서 건강 자랑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멋있게 나이 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선입견은 대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디 출신이나 학력 등으로 사람을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있다. 인생은 마라톤이라 인생은 각기 그 꽃 피우는 시기가 다르다. 선입견이나 한 번의 편견으로 내가 느낀 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처럼 재단하지 말라. 고정관념에 갇히는 순간 고집스러운 노인이 되기 쉽다. 나이 들어서 추해지지 않으려면 편견에서 벗어나 매사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이 들수록 외모를 관리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자기 관리에 힘써야 노출을 피할 수 있다. 외모를 잘 관리해야 내적 아름다움까지도 외부로 잘 비춰진다.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다. 우울증 예방에도 외모 관리가 중요하다. 외모가 추하면 인생도 더욱 추해질 수 있다. 나이 들수록 외모가 중요한 이유를 깨달아야 한다. 현명하게 나이 드는 사람에게 필요한 만고 불변의 법칙이다. 아랫사람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존경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노인은 어떤 의미인가? 노인이 젊은이를 꼭 가르쳐야 하는가? 양보하고 손해를 보며 살면 오히려 존경을 받는다. 남을 배려하는 게 우선이다. 남을 가르치려 하지 않아야 한다. 100세를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들이 잘 살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선하고 참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며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은 너나 없이 모두 힘이 들기 때문에 서로가 피해 끼치지 말고 마음 상하지 않도록 배려심과 진실한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대가 없으면 내가 없어집니다. 만나는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상대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면서 서로의 신뢰도를 높여가야 합니다. 내가 살려면 반드시 상대방이 필요한 것인데 자기 이익에만 집착하여 너는 필요 없고 나는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상대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나면 모두 등을 돌려버릴 것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원만한 사람, 찌그러진 사람, 괴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이 뒤섞여 살고 있습니다. 인간 100세의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초년 0세에서 29세 중년은 30세에서 59세, 60세 이후가 노년이라고 합니다. 초중년은 기간이 일정하지만 60세 이후의 말년은 개인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말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준비를 잘해온 사람은 말년도 문제가 없지만 젊어서 허송세월을 보낸 사람은 말년을 가난과 질병 고독에 시달리는 노후의 재앙을 맞게 됩니다. 노후 생활은 돈과 건강만 가지고는 안 되며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지혜로운 삶이어야 합니다. 나이 먹고 나서 젊은 시절을 뒤돌아보면 실수와 오류투성이지요. 그러나 모난 돌도 세월 따라 바다에 이르면 둥글둥글한 돌이 되듯이 젊은 시절 망나니가 늙으면 유순의 나이가 어른과 양반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을 멋대로 살면 노인이 되고 나서 지난 시절 잘못 살아온 것을 후회하지만 이미 버스 떠나고 손들기 시계 헛수고가 됩니다. 노인들은 육신은 늙었지만 마음은 옛날 그대로여서 젊은 사람처럼 몸을 쓰다가 큰 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곱게 나이든 노인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값이 더 나갑니다. 그것은 긴 세월만큼 돌을 많이 닦았다는 의미 때문일 것입니다. 필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소설가 무말 메일러는 역사를 만드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젊은이들은 노후를 대비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짐승들도 지혜로운 면이 있어서 새들도 자기 집은 직접 짓고 사는데 따치가 집을 지으면서 남쪽으로 입구를 내면 강한 북풍이 불 것이고 북쪽 입구를 내면 강한 남풍이 불 것을 예견한 지혜 때문입니다. 세상살이는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첫째는 건강, 둘째는 일, 셋째는 돈으로 해보세요. 첫째, 내 몸이 건강해야 하고 둘째, 노인이 되어서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경제 문제는 자동 해결이 됩니다.
송혜 선생님을 모델로 삼아 보세요. 노후 준비는 돈을 우선시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힘이 들어도 꾸준하게 체력을 단련하고 각종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일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어 두면 인간 100세에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젊어서 고생을 피하지 마세요. 어려움을 잘 견뎌내는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인내력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저 힘든 일을 묵묵히 참고 견뎌낸 것뿐입니다. 노후 대비를 위하여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며 올바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바른 언행 속에 서두르지 말고 끝까지 실천해 나가면 기적처럼 탄탄한 노후를 즐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999% 노력을 하고서도 마지막 1% 노력이 힘들어서 포기하면 999% 노력도 무산됩니다. 짧은 인생 굵고 과감하게 부딪히고 늠름하게 매진하며 오늘의 일에 몰두하는 정신을 발휘하면서 서로의 속에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면 인간 100세 걱정할 것 없습니다. 주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쓰레기장에서 주인 없는 돈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한 쓰레기 처리 회사는 혼자 살다가 죽은 노인의 집에서 나온 쓰레기 더미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현금 4억 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버려진 유품 속에 섞여 나온 돈이 지난해에만 약 1,900억 원에 달할 정도라고 하니 쓰레기장만 잘 뒤져도 돈벌이가 될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외롭고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도 죽음 직전까지 돈을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있던 노년의 강박감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돈은 써야 내 돈입니다. 내가 벌어놓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쓰지 않으면 결국 남의 돈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들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식이나 사회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최후에 의지할 곳은 돈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나오지만 그 정도로 비참한 경우를 당하게 되면 돈이 있더라도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혼기에 재산을 쌓아놓기보다 벌어들인 재산과 수입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관심을 두는 게 훨씬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장의사에게 지불할 돈만 남겨두고 다 쓰라는 말은 미래 걱정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추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두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 세상 재미나게 살다가 누릴 수 있는 건 마음껏 누리고 마지막엔 모두 다 훌을 털어버리고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는 게 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좋아하시는 글이기도 한데요. 92세 할머니의 뼈있는 인생 조언을 들어보셨나요? 92세가 되었을 때 이 할머니는 무엇을 가장 억울해했을까요? 92세 할머니께서 남기신 조언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얘야, 너 늙으면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니? 돈 주름 그거 좋지. 근데 그것도 아니야. 이 할미가 진짜 억울한 건 나는 언제 때쯤이면 재밌고 신나게 한번 놀아보나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지랄 맞게 이제 좀 놀아보려고 했더니만 다 늙어버렸어. 얘야 나는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주 웃는 놈이 제일 좋은 인생이더라. 젊은 사람들 말처럼 인생은 타이밍인 것이야. 인생 너무 아끼고 살지 마. 언제 하늘로 소풍 갈지 모른단다. 꽃놀이도 빼먹지 말고 꼬박꼬박 댕기고 이제 보니까 웃는 것은 미루면 돈처럼 쌓이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없더라는 말이야. 사람들은 행복을 적금처럼 나중에 쓸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니 그냥 하루하루를 닥치는 대로 즐겁고 행복하게 웃으며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란 걸 기억하길 바라네. 훗날 후회하지 말거라.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은 애써 피하려고 하지요. 그것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죽음
임종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가장 피해야 할 죽음의 모습들은 또 어떤 것일까요? 그걸 알아야 잘 죽고 다시 잘 태어날 것입니다. 첫째,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죽음을 적극적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피하고 끌려가다 어찌어찌 무익한 연명 치료에 매달리게 되고 온갖 링거 주사, 인공호스 장치를 몸에 주렁주렁 매달고 중환자실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치료는 다 거부하고 죽음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 보세요. 죽음은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죽음을 즐겁게 해보세요. 가능한 한 의식을 놓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임종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은 몸을 벗기 직전까지 의식을 갖고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환자실보다는 호스피스실로 가는 게 나을 것입니다. 호스피스실은 죽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높은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는 터미널 같은 곳입니다. 급사 공항과 같은 곳이라고 할까요? 다가올 죽음을 누구에게나 평안하게 준비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높이 날아가듯이 정말 우리에게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중환자실에서 홀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보다 호스피스실이나 내 집에서 임종을 맞는 것이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둘째, 바람직한 죽음의 단계입니다. 임종이 임박한 시점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의식은 확실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있다가 임종이 닥쳐오면 약 2주나 한 달 정도만 건강이 나빠지는 게 좋습니다. 탑작스럽게 이승을 떠나는 것보다 몸을 벗을 준비를 하면서 다음 세상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지들과 충분하게 이별을 나누세요. 그렇게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때가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편안하게 몸을 벗는 것입니다. 좋은 죽음을 위해 준비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은 기본입니다. 건강을 상실하면 노후는 그냥 끔찍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건강 문제라면 여기에서 논하기가 어렵지만 그렇지 않다면 각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후엔 무리한 운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가장 많이 권하는 것이 천천히 걷기입니다. 걷는 것이 우리 몸에 큰 효과를 불러옵니다. 하루 만보를 걸으면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거리는 8.5km 정도 됩니다. 오르막 내리막 같이 코스가 조금이라도 힘든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허락한다면 헬스클럽에 가서 근육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괜히 남들의 눈을 의식하느라 근육을 키운다고 무리하면 큰일 납니다. 하루 만보만 꾸준히 걷는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걸으면서 주위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매일 걸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수면 부족이 사라집니다. 저녁 10시가 되면 거짓말같이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새벽 5시에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그렇게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 확보되면서 하루 종일 활동을 해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저절로 나오는 말은 "아, 잘 잤다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자주 할 줄 몰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나오면 온몸이 편안하게 풀려 있습니다. 최대한 건강 수명을 지키는데 걷기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중요한 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하는 것은 귀찮아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건강을 유지할 수 없지요. 매일 딱 5분만 결심해 보세요. 지금 옷을 입고 집을 나서서 그냥 걷자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인생 행복하기 위해서 걷는다. 누구 눈치를 볼 이유도 없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루 만보를 걸으면
그냥 행복해집니다. 행복하려면 걸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먹는 음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과식 폭식을 피하고 평소 몸에 좋은 음식을 먹도록 노력하며 술, 담배나 해로운 음식 등은 피하거나 절제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선 음식을 정말 잘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비싼 음식을 사 먹으란 뜻이 아닙니다. 야채가 듬뿍 들어간 소화가 저절로 되는 식사를 권합니다. 배추를 비롯한 각종 채소를 잘게 썰어 넣고 날계란을 하나 풀어 놓은 다음 콩나물과 시금치 데친 것에 고추장까지 정성껏 버무려 먹으면 그 맛이 정말 기가 찹니다. 그 느낌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잠시 앉아 있으면 그냥 소화가 되면서 금방 잠이 옵니다. 매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몸에 좋은 음식을 유의하여 먹으면 노후 건강 제일 요소는 갖추게 됩니다. 각종 영양제나 처방약은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갔다고 해도 그것이 남용되면 결국 몸에 무리가 갑니다. 신장이나 콩팥이 멀쩡할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자연산 채소를 비롯한 우리가 먹는 음식에 신경 써야 합니다. 오랜 세월 우리 조상들의 몸에 채소 성분이 몸에 좋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루만보 걷고 각종 채소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며 수면이 규칙적이고 충분하다면 건강 유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노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바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 건강은 결국 자신의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가장 핵심 요소입니다. 마음이 바로 서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늘 좋은 생각 선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합니다. 노령화 문제가 커다란 화두가 되면서 현역 은퇴 후 시작되는 노후의 삶이 본격적으로 화제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 자신에게는 노후가 아득한 이야기라 생각했는데 막상 노년이 되어 보니 그 시간은 참으로 짧았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순식간에 젊은 시절은 후딱 가버렸다. 누가 그러더군요. 잠깐 눈 감았다 보니 이렇게 늙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인생은 어느 순간이라도 모두 행복해 하지만 젊은 시절엔 젊음, 그 자체만으로도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노년 세대에 올라서면서 젊은 시절은 참으로 아득한 기억 너머로 사라져 버렸고 이젠 남은 삶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노후가 무르익은 진짜 인생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엄연히 노후는 단단한 마음가짐 없이는 힘든 시간임에도 절대로 되돌아가지 못할 인생입니다. 나중에 아쉬워하고 그리워할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젠 지난 날은 즐거운 추억으로 돌리고 지금부터 진짜 황금 같은 삶을 행복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퇴직 후 본격적으로 노년 세대가 되면 갑자기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현직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일수록 일을 놓으면서 상실감을 더 크게 느끼는 법이지요. 특히 가족들이 모두 출근하고 혼자 집에 남아있을 때 갑자기 몰려오는 외로움이 클 수밖에요. 게다가 몸이라도 좋지 않으면 갑자기 우울해진다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긴 하지만 우울을 느끼는 과정은 유사합니다. 나이 들어서 가족 사이에서 소외를 겪으면 그건 최악입니다. 평소에도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아내나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고 늘 격려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태도가 쌓이면 가족들끼리 상호 신뢰를 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들은 가장의 역할이 미흡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행동이 가족 내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이 독선적이며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가족들 누구에게나 따뜻한 말을 건네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
중저음 목소리로 차분하게 전화돼 얼굴엔 미소를 늘 띠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짜증이 날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때마저도 미소를 띠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족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훗날 세월이 흘러가도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지난 일을 회상하며 아버지의 미소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가정은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 모두 노력해야 하겠지만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부모이고 가족 사이에서도 부모의 역할이 정말 소중합니다. 가정 내에서 그런 노력이 선행되면 노후에도 가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습니다. 존경의 마음도 당연하죠. 그래도 가족들과 항상 지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퇴직 후 노년 세대들이 집 밖으로 나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형성해야 노후가 행복해집니다. 그렇다고 매일 밤늦게까지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과소비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퇴직 후 갑자기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괜찮은 모임 하나 둘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퇴근 후에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는 것만 반복하면 퇴직 후에는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현직에 있을 때도 가급적 직장 동료가 아니라 직장 밖의 사람들과 다양한 모임을 해야 합니다. 직장 동료는 퇴직하면 인연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억지로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함께 퇴직한 동료는 더욱 편하게 만날 수 있지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면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긴 시간 인연을 맺은 직장 밖의 사람들과 본격적으로 어울려야 합니다. 그래서 취미나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지 평생 죽을 때까지 해도 싫지 않을 취미 활동과 동호회라는 더욱 바람직합니다. 자기 개발도 되고 삶의 활력소나 기쁨도 되니까요. 노년 세대가 되어 모임에 참여할 때 인색한 이미지는 최악입니다. 무작정 돈을 아끼려면 모임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노년 세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런 이미지를 주면 더욱 꼴사납게 됩니다. 돈을 많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늘 얻어먹기만 하고 자신은 한 번도 내지 않으면 그건 정말 꼴불견입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올 때 슬며시 총무에게 봉투에 돈을 조금 넣어 전하고 조용하게 먼저 가도 나중에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됩니다. 굳이 사람들 앞에서 돈 자랑을 하거나 생색내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한번 소액이나마 표시하면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노후에 취해지지 않으려면 늘 미소 띈 얼굴로 잔잔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노후에도 끊임없이 마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사항을 노력하다 보면 말년에 병원에서 혼자 고통스럽게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피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만들어 보건복지부에 등록해두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어야 위급 사항의 병원으로 실려가 링거 주사를 꽂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입니다. 우리 모두 죽음의 5단계를 미리미리 준비하여 웃으면서 이승을 떠날 준비를 하면 어떨까요? 어제 저녁 모임 시간에 늦을까봐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님의 얼굴을 얼핏 보니 상당히 연로하신 분입니다. 그래도 표정이 매우 밝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살짝 걸었지요. 표정이 밝으신 걸 보니 즐거우신가요? 그러자 택시 기사님이 하고 싶었던 말을 쉬지 않고 하십니다. 올해 73세이며 2007년부터 택시를 운전하는데 그냥 몇 해만 하다가 그만두지 않은 마음이었답니다. 그것이 벌써 17년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 합니다.
자제들도 모두 혼인하고 집을 떠나 노부부 둘이서 살고 계시다는 말씀도 해주십니다. 월급과 연금을 합쳐 200만 원 정도 되니 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면서 싱글벙글 하십니다. 빚도 없다면서 말입니다. 가끔 손자들이 용돈을 받으려고 주말에 오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답니다. 부인도 일을 하시는가 봅니다. 그렇게 두 분의 월급, 연금이 꽤 되니 하루하루가 즐겁답니다. 그 연세에 일을 하고 있으시니 정말 대단하게 보이더군요. 이젠 나이도 있으니 조만간 일을 그만둘까 하신다면서 자신의 삶을 아주 자랑스럽게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신나게 해놓고 정작 제 목적지는 잘못 찾아 한참을 도르셨습니다. 택시비도 몇 천 원 더 나왔습니다. 그래도 골목골목 구경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분도 미안한 표정과 함께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젊은 시절 에피소드부터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셨습니다. 자제분들도 아주 곱게 성장해 주어 고맙다는 말까지 덧붙입니다. 그분이 제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셨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일이 사는 게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고 말하셨습니다.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후회에 대한 감정은 각기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생에서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을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인생에서 후회하는 10가지를 들어보시고 앞으로 나의 노후를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진짜로 하고 싶었지만 결국 하지 못한 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혹시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 후회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후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추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가족과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일상적인 바쁨으로 인해 가족과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아껴서 보내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후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좋은 친구들을 제대로 돌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바쁜 삶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후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는 스트레스와 불안에 쌓여 살아간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간 것도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삶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과 운동, 식이요법 등이 필요합니다. 다섯째는 인생을 더 크게 봐야 했는데 자신의 한계를 너무 일찍 정해버린 것입니다. 인생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더 큰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후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를 넓히고 새로운 도전을 하며 성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섯째는 좋은 기회를 놓쳤거나 실패를 두려워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패는 인생에서 불가피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다면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는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하게 되면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자신에게 솔직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덟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는 가족과 친구 사이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후회가 없으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홉째는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다뤄서 인생을 축소시켰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관리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 충분한 휴식이 꼭 필요합니다. 쟤는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경험을 놓쳤던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자신이 아끼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꿈과 목표를 추구하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에 대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마세요. 행복은 바로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